선생님, 오늘도 인도인이라고, 제가 주민문학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인도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대표 사진에는 이제 우리 팀원들을 넣었습니다. 김영옥 사장님, 김보민 사장님, 김학수 사장님이 한 10년 전부터 인도 오픈을 기대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을 계속 이렇게 사귀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포항에서 교수를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자매들, 형제들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교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인도를 고대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도 오픈 소식을 듣고 다시 생기가 이제 생긴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포항에 한번 내려와서 미팅을 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주민문학 대표 사진으로 이제 썼습니다. 인도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국어가 없고 여러 개 언어가 공용하고 있고 그래서 공용어 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뭐 이 인도의 행정구역이 언어권별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구역별로 공용어가 다 틀린데 뭐 영어는 이제 다 공용어로 이제 집어넣고 있죠. 그다음에 힌디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 22개 언어가 이제 이 지역마다 다 틀린 거예요. 네, 심지어는 뭐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었던 지역은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영어권인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다 영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는 못해요. 사립학교 교육을 받은 분들은 영어 교육을 받고 공립학교 교육은 이제 그 영어 교사를 초빙할 그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 지방 언어를 쓰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그 공용어를 이제 영어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이제 인도 화폐를 보면 언어가 이렇게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 화폐에도 15개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다라는 거. 언어가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언어권이 틀리다라는 것은 어, 뭐 22개 나라가 합쳐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나라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힌두교를 믿는 국민이 80%나 돼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국민의 모든 생활을 규제하고 정신까지도 규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인도의 그 힌두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힌두교를 뭐 그냥 간단히 알 수는 없지만 윤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다음 생애가 있거든요. 계속 윤회가 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업보라는 카르마라는 정신이 있고 현재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다르마라는 정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힌두교를 지배하는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 교리에 의해서 인도 사람들은 계속 자기 생이 윤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업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이 카스트 제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되면서 1947년도에 이미 폐지가 된 제도긴 해요. 근데 힌두교에서 발원된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인들의 모든 정신세계, 생활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 사람인데 노예 계급 수드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평생 제가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 업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생에서 굉장히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아서 내가 노예로 태어났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생에는 노예로 안 태어나고 뭐 바이샤라든지 크샤트리아라든지 뭐 최고 직급인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보로 태어난 지금 현생에 성실하게 다 해야 주어진 의무를 다 해야 다음 생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노예가 됐든 농민이 됐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업보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정신, 그다음에 현생을 최선을 다해야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는 다르마라는 정신이 지배를 하는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힌두교는 더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보면 우리가 4계급이라고 배웠는데 4계급에 속하지 않는 또그 계급이 있거든요. 이게 맨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달리트라는 천민이거든요. 노예보다도 못한. 그래서 불가촉이라 천민이라고 이제 해석되는 게 뭐냐면 만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더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이제 힌두교의 교율인데, 그래서 인도에는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많이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이제 그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음, 사람이 그 배설물이 많을 볼 수 있는데, 거리에서 그 정신이 뭐냐면 힌두교에서는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배설물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 밖에 어딘가에 나가서 배설을 하고 집에는 배설물 두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을 또 여성의 생리가 굉장히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여성이 생리기간 동안에는 따로 가두는 이렇게 돼지우지 우리처럼 가두는 그런 우리가 있을 정도로 지금도 뭐 그 농촌 저 깊은 농촌에 가면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더러움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하는 게 힌두교의 정신이 아닌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음, 연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도에 원래 살던 민족은 드라비다인이 인도 대륙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철기 문화로 무장한 아리안족이 인도 대륙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침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소수의 아리안족이 다수의 드라비다족을 통치하려다 보니까 바르나라는 그 사고 종교 비슷한 정신을 만든 이게 이제 카스트 제도의 원형인데 이 바르나라는 뜻이 뭐냐면 색이라는 뜻이에요. 색. 결국은 피부의 색깔을 뜻하는 건데 이게 아리안족은 유럽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하얗죠. 근데 드라비다족은 인도 대륙의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은 흑인 쪽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진에도 보면 북쪽에 사는 인디안 여성과 남쪽에 사는 인디안 여성의 피부 색깔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리안족 계통이냐 드라비다족 계통이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도인들이 얼굴이 좀 하얗다 그러면 아리안계 쪽, 귀족 계급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혈통이 피부가 좀 검다 그러면 드라비다 쪽, 그러니까 이제 그 수드라 노예 계급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이. 어, 그래서 이 바르나라는 이 색깔로 인한 아리안족의 통치 수단의 그런 종교에 비슷한 이게 이제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바라나시라는 데 가면 겐지스 강이 있어요. 이 겐지스 강에서 몸을 막 담궈요. 굉장히 더럽거든요, 겐지스 강이. 겐지스 강은 화장터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장터에 화장을 하는데 좀 모든 인도인들이 겐지스 강에 와서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모든 인도인이 다 그렇지 못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 여기 먼 길을 와서 여기서 화장 당하겠죠. 근데 화장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은 쟁작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그 화장이 되는데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장작을 좀 적게 사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화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타담한 뭐 내장이라든지 이런 살점들이 강물에 막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이제 막 개나 뭐 이런 동물들이 달려드는 장면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더러운 물에 왜 몸을 담그느냐? 왜 돈이 많이 드는 겐지스강에 와서 화장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 현생에. 최선을 다해서 겐지스강에서 화장을 하면 내가 다음 생에 잘 태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다음 겐지스강에 더럽지만 몸을 담그면 내가 다음 생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냥 믿음에 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왜 저렇게 더러운 물에 목욕을 할까 이해가 되죠. 거꾸로 인도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제가 겐지스강에 왔는데도 물이 더럽다라고 목욕을 안 하면 인도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물이 더러워도 너 다음 생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텐데 그 짓을 안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윤회된다라는 인생 때문에 이 인도인들의 이런 그 태도, 사고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힌두교가 모든 사회 규범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뭐 특히 지금 이제 뭐 그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열버졌다고는 해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미국의 백인과 흑인과의 그 민족 갈등, 백인 흑인 갈등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엔 그거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그죠? 어, 그게 가장 극명하게 힌두교가 많이 옅어졌다긴 하는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결혼할 때 같은 신분끼리 결혼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신분이 다르잖아요. 특히 여성이 신분이 높고 남성이 신분이 낮을 때는 명예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 쪽에서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남동생이 그 계급 낮은 남편하고 결혼한 누나를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딸을 죽이기도 하고 명예살인이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힌두교가 가장 지배하는 게 이제 과부들에 대한 건데 그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돼요. 그 사티 문화라 그러는데 지금도 뭐 굉장히 지방에 가면 굉장히 장려를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과부들은 그러니까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 취급을 해요. 그래서 과부들만 모아서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마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힌두교가 굉장히 지배하는 사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명예살인이나 과부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뭐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여성들의 자살, 여성들의 명예살인이 하루에 20여 차례씩 일어나는 나라가 이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이 인도인들의 힌두교 정신을 어느 정도로 강하게 박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어떤 축제 때 강에 몸을 목욕을 하는 게 이제 그 힌두교의 의식인데 강이 오염이 돼가지고 막 화학 거품이 이렇게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여기서 목욕을 해요. 근데 인터뷰한 기자가 강이 이렇게 오염됐는데 왜 목욕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힌두교 신자이기 때문에 목욕을 해야 된다 오늘 꼭. 이게 이제 힌두교가 얼마나 이 인도 사람들한테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근데 인도인들은 현생에 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내가 노예로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생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르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게 돈이잖아요. 먹고 자고 그죠? 뭐 입고 모든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다 부자다 배고프다 안 배고프다 뭐 이런 정도의가 돈이 그 구별이 된다면 이분들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돈보다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인도인들은 돈을 버는데 온 가족이 달라붙어요. 그게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게 이제 교육열인데 인도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인도공과대학에 붙으면 일단 전 세계 그 에, 기업에서 인도공과대학 출신을 뽑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한국의 삼성도 인도공과대학 출신을 뽑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공과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어, 월급을 많이 받는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모든 가족이 자기 아이를 인도 공과대학에 보내려는 교육열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률이 높지만 우리나라 교육률은 인도 교육률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 왜냐? 인도는 한 아이가 인도공과대학 들어가면 가족이 신분 상승을 해요. 한 아이가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게 되면 한 가문이 그냥 신분 상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인도공과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얼마나 그, 어, 심하겠어요. 압박감이. 온 가족이 다 자기한테 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학생 수도 많은 게 이제 인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인도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CEO를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인도공과대학의 교육열인데. 근데 인도인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2000년대 인도의 그 설화문학서가 있어요. 이 빤짜딴트라라는 건데 여기에 뭐 이 설화문학서가 인도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이나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장사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다. 인도인들은 돈을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하고 상상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다음 생을 결정질 수 있거든요. 현생을 충실히 의무를 다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속임수와 사기가 정당화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데, 돈을 잘 벌 수 있는 유명한 장사 방법을 기름과 향수를 팔아라. 그죠? 그래서 이 향신료가 유명하게 이제 이 인도이기도 하죠. 장신구를 저당 잡혀라. 그죠? 또 물건의 거짓된 가격을 말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라. 그렇죠? 또 중량을 속여서 이익을 많이 남겨라. 단골 손님들이 자주 오잖아요. 단골 손님들은. 단골 손님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물건을 많이 팔아라. 이게 그냥 교육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설화 문화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인도인들을 얘기할 때 이제 뭐 인도인의 습성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면 가장 많이 뜨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뇌물사회다, 그죠? 뭐 행정 절차가 8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뇌물사회가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뭐 느리다 이거죠, 행정이. 이것은 뇌물이 들어가면 바로 빨라지거든요. 근데 뇌물과 연관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는 굉장히 뻔뻔해요. 뭐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음, 아주 뻔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하고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우리는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이지만 그들한테는 다음 생에, 다음 생에도 내가 노예로 태어나느냐, 다음 생에는 좀 귀족으로 태어나느냐, 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내가 인도인이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도인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뭐, 뇌물 사회가 점점 없어지긴 하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어, 서서히 없어지긴 하죠. 그죠? 인도인들도 이제 세계인들과 세계화가 되다 보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뻔뻔함도 서서히 없어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인들의 사고방식을 알아보려면, 아까 얘기했던 다르마, 그다음에 카르마, 이런 걸 쓰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인도 철학을 보면. 다르마라는 현재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있고, 자기 인생에서 성취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욕구 있잖아요. 욕구. 뭐,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그런 욕구. 이것을 잘 아울러서 다음 생에 잘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인도인들의 모든 인도인들의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윤회 사슬을 끊고 결국은 천국에 안주하는 거거든요. 윤회 사상을 끊고.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을 끊고 천국에 안주하려면 현재 자기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겐지스강에 목욕하면은 다음 생에 잘 태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겐지스강에서 화장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다. 그래서 인도는 돈이면 다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잘 되는 사회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교육열조차도 가족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는 가족 기업이 많아요. 가족들이 하는 사업이. 그래서 이제 뉴스킨과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가족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되는 이유가 인도에서 잘 되는 이유가 이제 그 인도인들의 힌두교 정신에서 바라보면 왜 잘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인도에 이제 뉴스킨이 2025년도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도 시드머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킨이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면 인도의 뉴스킨이 왜 2025년도에 들어가느냐? 인도의 네트워크 마케팅 법이 이제야 생긴 거예요, 이제야. 근데 다른 회사들은 법이 생기기 전부터 지금 들어가서 막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이 가장 늦게 들어가긴 해요. 어느 나라나. 근데 뉴스킨이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매출 양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아마 인도는 2027년도까지 오픈하고 2년 동안 굉장히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매출 증가는 이제 막 엉터리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끼어들거든요. 막 피라미드 회사는 아닌데 피라미드처럼 물건 사재기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끼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엉터리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고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이제 매출이 꺾여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만이 남아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해서 다시 성장하는 곡선이 이게 모든 뉴스킨 나라들의 진출했을 때 매출 곡선이거든요. 근데 이 초기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기회가 각 나라의 뉴스킨 사업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오픈했을 때 가네코 가츠미가 불과 6개월 동안에 매달 곱절의 그 커미션을 받은 기록이 있거든요. 4억 받다가 40억 받다가 80억 받고 그죠? 한국도 오픈하고 한국 초기 사업자들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R이 되는 순간 음, 보통 3, 4천만 원의 커미션을 받았다 그래요. 한 달에. BR 되면서 3천만 원, 다음 달에 6천만 원, 다음 달에 1억 2천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한 2년 동안. 이게 이제 시드머니의 기회입니다. 시드머니가 되려면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이제 쌓이는 거거든요. 나가는 돈이 많아도 들어온 돈이 워낙 많으면 이게 이제 시드머니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도 오픈 시장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인도 오픈을 남은 이 1년의 하루는 다른 한 달, 하루가 6개월에 걸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 인도 오픈을 앞두고 인도인들에게 굉장히 집중을 했을 때 또는 내가 그 하루는 다른 연도에 한 달 또는 6개월과 맞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도 오픈을 앞두고 나는 지금 인도인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어,